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9회 기출문제 1교시 영역의 하나인 사회복지조사론의 1번 문제에서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번이기 때문에 31번에서 45번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트를 보시면 31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1번 문제에서부터 45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는데요. 사회복지조사론은 이제 9회와 10회 문제에서 녹록치 않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생각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이 30문제 모두 다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겠죠. 보시면 쉬운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어떠한 것들이 나왔는지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별도로 체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부터 봅니다. 자, 과학적 조사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목차에 보면 가장 앞에 나오는 거, 과학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 잠정적이다 라고 했죠. 이 잠정적의 반대말은 확정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연구 결과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 조사는 수정이 가능하다 배웠죠. 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정적이다. 맞나요?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요. 인과관계 규명을 추구한다. 예, 맞습니다. 인과관계 규명을 추구하는 조사가 있죠. 설명적 조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조사자의 규범적 판단에 의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사자의 규범적 판단, 그 말은 이제 가치가 지향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조사자가 어떤 규범적인 판단, 어떤 확정적인 판단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확정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규범적 판단에 의거한다. 이건 틀린 지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틀린 이유는 뭐냐? 이것은 과학적 조사라고 했잖아요. 과학적 조사, 과학성이 있어야 되니까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 이어야 함.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이유는 뭐냐? 과학적 조사니까 그렇습니다. 과학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범적 판단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것은 이제 가치 지향적 요소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된다. 관찰에 의한 증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관찰에 의한 증거. 예, 증거주의죠. 쉽게 말하면 어떠한 검증을 되고 나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규칙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과학적 조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3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조사자의 가치 중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범적 판단에 의거한다라는 말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의 답은 3번이고요. 3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분석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했고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내용 분석은 질적 내용을 양쪽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질적 내용을 양쪽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내용 분석인데요. 이 질적 내용은 대개 의사소통의 메시지와 연관되어 있는 연설문이나 일기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되죠. 따라서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 호손 효과를 말하는 건데요. 호손 효과 또는 반응 효과라고 하죠. 호손 효과와 반응 효과가 높나요? 아니죠. 호손 효과나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질적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질적 자료이기 때문에 호손 효과,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관여적 조사 또는 비관여적 연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반응성이 높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있는 자료 찾으면 되니까요. 장기간의 종단 연구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 대통령의 연설문. 자, 이승만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장기간의 연설문. 이것은 종단 연구도 됩니다. 필요한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나요? 다시 찾아보면 되죠. 역사 연구, 소급 조사. 자, 역사 연구라는 것은 이전의 역사를 탐구한다라는 의미에서 소급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연구가 바로 일종의 소급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1번이 틀린 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비관여적 조사는 우리가 내용 분석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관여적 연구는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이거는 좋은 내용이죠. 반응 효과가 무엇입니까? 자, 예를 들어 관찰법을 쓴다. 관찰자가 있고 관찰 대상자가 있어요. 그럼 관찰 대상자가 관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 그걸 우리가 반응 효과, 호손 효과라고 하죠.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반응 효과, 호손 효과는 바로 외적 타당도, 즉 일반화라고 하죠. 이러한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점이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2번의 답은 1번입니다.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설의 내용이 나왔고요. 가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1번 검증을 통해 끊어요. 가설 검증이라고 하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성입니다. 문제 해결성. 그 다음에 또한 검증 가능성이죠. 검증 가능한 가설이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맞죠?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어야 되나요? 당연하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나요? 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설의 특성입니다. 자,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소수로 하는 것이다. 2개 이상의 변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설의 정의죠. 가설의 개념입니다. 가설 개념을 정리했고요. 다 맞네요. 이론이나 선행 연구의 기초에서 해야 되나요? 네, 이론이나 선행 연구의 기초에서 가설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은 연관성이라고 하거든요. 연관성. 가설이란 것은 연구자가 독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선행 연구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사용되는 변수의 수에 따라 끊어요. 영가설, 대립가설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검증 과정에 따라 나누는 거죠. 검증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연가설을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해서 설정하는 게 연가설, 귀무가설과 동의어죠. 자, 귀무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입니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이 위에 있네요. 대립가설은 연가설에 대립되는 가설입니다. 연가설에 대립되는 가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변수의 수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자, 검증하는 과정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표집 유형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고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자, 눈덩이 표집은 비확률 표집 맞나요? 네, 비확률 표집 누, 유, 임, 할입니다. 누적이 바로 눈덩이와 동의어죠. 누적, 눈덩이 이렇게 정리하고요. 유의, 그 다음에 임의, 그 다음에 할당 표집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다. 자, 이거는 맞나요? 예, 맞네요. 그 다음에 할당 표집이 여기 있네요. 할당 표집은 무슨 표집? 비확률 표집. 마지막에 할당이 있었습니다. 자, 이 비확률 표집은 표집 오차의 추정이 가능하나요? 표집 오차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표집 오차 추정이 어렵다 그래야 돼요. 비확률 표집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탈락이네요. 유의 표집은 끊어요. 표본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의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죠. 비확률 표집이니까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일반화 한계라고 하면 되죠. 일반화가 한계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임의적으로 뽑는 거잖아요.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인위적으로 뽑는 거라 이건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자, 집락 표집입니다. 아, 집락 표집이 어디에 있어요? 확률 표집에 있는 거죠. 확률 표집은 단층 집계입니다. 단순 무작위, 층화, 그 다음에 집락, 그 다음에 개통체계, 단층 집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단층 집계를 외우셨습니까? 그러면 집락 표집은 집락 간 표집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표집 오차, 표본 오차라고 하죠. 네, 샘플링 에러라고 하는 거. 표본 오차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본 오차 발생 가능이라고 간단히 쓰시고요. 당연하죠. 확률 표집이니까 표본 오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단순 무작위 표집은 모집단의 명부를